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두 번째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변호사님, 예. 먼저 오늘 9분간에 걸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제 두 번째 이제 사과를 한 셈인데, 뭐 시정 9분 동안 떨리는 목소리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반응은 뭐 야권이나 시민들은 좀 싸늘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감성적 접근을 했다는 면에 있어서 예. 좀 너무 지지층을 겨냥한 사과문이 아니었나. 지금은 뭐 감성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건 아니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납득이 돼야 되는 건데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건데 너무 감성적 접근에 치우쳤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최순실이 그러니까 공직이 하나도 없는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에까지 관여했느냐가 이 포인트인데 이 사건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려운 때 도와준 사람이 뭐 개인적인 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축소했다는 면이 유감스러웠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두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에 돈을 모금한 것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지금 좀 해명을 했어요. 예. 물론 뭐 이걸 많은 국민들은 변명으로도 받아들이겠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처벌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라는 면에서 법적인 거에서는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우 목사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내용 중에 지난번 사과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어려운 때 곁에 있었다, 힘들 때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죠? 그거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11.6 시해 사태로 돌아가시고 나서 네. 서거 한 뒤에 1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98년 당시에 뭐 친했던 사람들이 다 예. 떠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정윤회 최순실 이쪽 가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같이 말벗도 해주고 무슨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주고 뭐 이런 계속 교류 활동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런 자기가 아주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기에 그 시기에 정말 일종의 이제 위안이 돼줬던 사람들이다. 그 시기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같이 지낸 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더 되는 가족처럼 거군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경계의 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오늘 이 사태의 발단이 됐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뭐 변명이 될 수는 예.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어떤 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은 지금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예.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그 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뭐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내지는 적당한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뭐 오늘 서면에서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이번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거고 또 예. 얼마나 자주 그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뭐 어느 정도 뭐 지시를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검찰 조사의 공정성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자세한 설명은 피했던 것이죠. 예. 뭐 대통령도 언젠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자세히 이제 뭐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번 첫 번째 사과문 때는 이제 녹화 방송이었고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자들의 질의응답이라든지 소통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 기자들이 아마 예. 좀 질문을 하니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그러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퇴장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또 여기서 아쉬운 점이죠. 근데 예. 향후 전국 구상이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 검찰 수사가 있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뭐 좀 말실수가 있을까봐 그런 거를 또 좀 걱정했던 건 아닌가 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대통령위에서 오늘 조금 전에 새누리당도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책임과 잘못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책임과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 네. 앞으로 그 섰고 대지하는 심정으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앞으로 정국을 꾸려나가겠다. 헌정 중단과 국정 붕괴는 뭐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톤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김현아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물론 예. 얼마 전에 새누리당에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현재 그 김병준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김병준 총리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했단 말입니다. 예.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그런 총리와 그런 내각을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바꿔 말하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당 내 일부 비박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그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야의 소통 과정에서 대단히 미흡했다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바꿔 말하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네. 그리고 새롭게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야권도 약간 좀 수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은 뭐 퇴진 운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예, 추미애 대표가 이제 즉각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별도 특검이랑 국정조사를 받아라. 3대 요구 사항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정에서 손 떼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선 후퇴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수용을 안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한마디로 하야를 요구하겠다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벌써 이제 하야를 얘기를 예. 했죠. 근데 이 출구를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근데 오늘 이제 새누리당에서 보인 걸로 보면 거국 중립 내각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더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얘기나 별 차이가 없고 예. 오늘 대통령 사과문에서도 특별검사도 이제 그 수용하겠다.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국정조사는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그 사과문의 전체적인 기조는 내가 계속 운영해 가겠다라는 네. 의지 표명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엿보였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선에서 후퇴하라는 거는 좀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조건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이 그 박지원 원내대표 이제 비대위원장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 이선 후퇴는 건의하지 않겠다는 네네. 취지로 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선 후퇴 조건이 안 맞으면 결국은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정권 퇴진 운동을 간다고 했을 때 전국이 또 얼마나 더 소용돌이를 쳐야 되는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심정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제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오늘 예.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뭐 콘크리트 30%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5%까지 추락했단 네네.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89%고요. 예. 그 정당 지지율을 지금 이제 그 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때 대통령 지지율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 30% 이 정도였습니다만 뭐 급전직하라지 5%입니다. 이거 표본 오차를 보시면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결국 표본 오차를 계산한다면 사실상 바닥인 겁니다. 완전 바닥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결국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새누리당이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을 그 사실상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도 특검 뭐 새누리당에서 좀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요구하는 게 총리 지명 철회 그리고 새로운 그 총리와 함께 여야가 추천하는 새로운 총리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오늘 아마 새누리당 그 의원총회도 상당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하여튼 야당의 요구는 이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야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뭐 헌정 중단과 국정 붕괴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지금 4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아마 뭐 보나마나 그 친박계 지도부의 어떤 붕괴, 친박계 지도부의 당장 사퇴 이런 아마 의견들이 본물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수회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예. 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입장인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제 조건이 수용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는요? 그 부분이 청와대는 할수 있다는 당연히 입장인가요? 예. 새누리당에서 찬성을 한다면 예. 그럼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이미 그 사실상 주도권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조건이 수용된 상태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 청와대에서 먼저 이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오늘 그 대통령이 그 오늘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없었고, 예. 그 뒤에 이제 청와대 수석이 이제 그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겠다, 예. 곧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그 한강욱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은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제 곧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새누리당도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담화문에서는 대통령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김병준 총리는 뭐 대통령이 본인에게 총리에게 책임을 넘겨줬다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 담화를 보면 과연 박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김병준 카드가 버리는 카드냐 뭐 이런 이제 논평들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마 이 김병준 총리 거취와 관련돼서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걸로 봐서는 야당에서 절대로 청문회를 열어줄 것도 같지 않고 청문회 안 열리면 인준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요구를 받아주는 모양새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참 아까운 분이지만 뭐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만약에 뭐 야당에서 계속 뭐 인준을 거부한다면 뭐 그거는 깨끗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오늘 뭐 기자들과도 만나서 총리가 인준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총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뭐 예. 총리 서류로서는 일할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모두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 결국은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뭐 버리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특단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총리로서 역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안전수석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도 어젯밤에 긴급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는 저기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예. 그리고 이제 권리 행사 방해 이게 다 비슷한 범죄예요. 그 예. 재단에서 이제 기금 모금을 이제 강요했다는 거죠. 하나가 강요 미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도됐었는데 포스코 산하의 그 광고 대행 업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포스코에서 팔았는데 그 광고 업체를 인수했던 회사에다가 지분 80%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강압을 한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차은택 씨가 이제 중심이 됐고 콘텐츠 문화진흥원장이었던 송성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안수석도 여기에 개입이 돼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또 그 지분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강요 미수로 뭐 공갈도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 약했는지 강요 미수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예.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문건 유출 때문에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지금 체포영장에 이제 죄명으로 기재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대통령이 검찰 수사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까지도 받겠다라고 밝혔고 검찰도 지금 일단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조사를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 될까요? 뭐 한다면 이제 그 관련자들의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수순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대통령의 수사가 될 텐데 만일 여론에서 들끓는다고 하면은 꼭 최순실 소환이 밀려서 한 것처럼 뭐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여론이 이제 워낙 이제 들끓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정무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이 더 이렇게 그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검찰청에 소환되는 뭐 자진 출두죠. 소환이라기보다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듣는 이득은 있겠지만 뭐 국격이라든가 진짜 대외적인 이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그거는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서면 조사도 뭐 받아들여질 상황이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청와대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신분이 피의자이냐 참고인이냐는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르겠지만 예.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는 최순실하고 옷도 스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순실도 안종범 모른다고 뭐 그 최순실 진술을 믿을 건 안 되지만 여하튼 연결고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아마 피의자 신분이겠지만 예,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문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한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임기 후로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거는 다만 이제 신분과 신분 뭐 그 검사들도 부담이 되죠. 검찰도 예. 부담이 되지만 검찰이 이 부담보다 더한 부담은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그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좀 뭐 걸려 있는 명운이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따질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을 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은택 씨가 지금 저희 그 귀국을 안 하고 있어서 예, 주말에 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아직 지금 뭐 수사 결과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게 없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재단 2개 설립해서 그 기업들의 그 모금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예, 각 기업들의 돈을 모금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가 됐고, 뭐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될 테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애초에 이 두 재단의 설립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는 거죠. 만일 이거를 최순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면은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이 아니라 을이었던 거 아니냐, 아바타 대통령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뭐 확실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 뭐 지금도 신뢰는 바닥이지만 그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회복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 자, 뭐 국정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치권의 후속 조치는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여하에 수용되느냐, 예.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용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봐야 되죠. 뭐 일단은 뭐 그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했고 뭐 더군다나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조차도 지금 뭐 급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18%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31%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13%.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합쳐야 겨우 민주당과 이제 지지율이 같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의당이 5%가 나왔고요. 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지금 뭐 새누리당은 이제 급락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뭐 사실상 뭐 완전 바닥인 상태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들을 안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 예. 수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때문에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새누리당과 대통령한테 뭐 출구를 제시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헌정 중단이나 국정 붕괴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그런 민심을 일부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조건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을 수습해가는, 그러니까 그 대전제는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있겠죠. 뭐 그런 것이 없이는 그 뭐 여야가 모두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국 내각 구성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물망에 오르는 후보 같은 경우는 김정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가장 그
그 거국내각 구성 총리로서 가장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인데 뭐 지금까지의 경륜이나 뭐 그런 어떤 여야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뭐 그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내각을 확실하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각을 뭐 어떻게 구성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인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원 집정부제나 뭐 의원 내각제나 이런 여론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개헌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향후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할 그런 의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지금 거국 내각 구성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그 헌법이나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뭐 헌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예. 헌법에 이제 다만 이제 총리에 대해서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 이제 총괄하다 이렇게 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선 후퇴라 그래서 대통령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뭐 필요한 결재들이 대통령 결재는 하지만 주요 결정을 따른다라는 의미인데 정치적으로는 하야인 거죠. 그거는. 예. 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